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59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대구가 아닙니다. 속초에 와 있습니다. 6시 45분에 일출이 뜬대요. 그래서 보려고요. 놀러 왔습니다. 생일빵 여행. 네, 오늘요. 성공은 당신법 그 194페이지고요. 중간에 밑에서 11번째 10번째 밑에서 거기서부터 다시 할 차례예요. 아이디어가부터 할게요. 네. 그 아이디어가 비롯한 곳에는 아이디어가 더 많이 있습니다. 파워와 창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무한히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파워와 창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무한하다라는 거. 포스가 아니고 파워. 인간의 본연의 자체 사랑을 내가 사랑이라는 거 아는 거, 그게 이제 풍요로움을 의미한다는 거. 그렇다고 무관심해지지는 않습니다. 받을 수 없는 곳을 미천 삼아 산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위협받을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어디서도 위협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풍요롭고 평화롭고 그냥 고요하다라는, 저도 뭐 이런 걸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이렇다 합니다. 이제 머리로 이해하다 보면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협받을 수 없는 곳을 미천 삼아서 산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ABC를 위협할 수는 할 수 없습니다. ABC, 근원의 내면의 원천에 있는 게 ABC죠. 네,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는 C일 뿐입니다. A에서 B, B에서 C는 우리가 내면에 보유하고 있는 ABC로 인한 결과일 뿐이어서 ABC는 결코 위협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사기이고, 네, 생명 자체는 네, 우리는 영사기예요. 화면이 아니라 내가 영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손녀딸이 뭐라 해요. 같이 깨가지고 아 웃겨라. 네. 그러니까 내가 영사기예요. 저 사람들이 영사기가 아니라 내가 영사기에서 비춰주는 삶이 스크린이죠. 그러니까 삶이 스크린인 거예요. 근데 그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영사기가 ABC라는 거죠. 스크린에 보여져 있는 게 A에서 B가 나오고 B에서 C가 나왔다라는 결과는 스크린. 그러니까 세상에 이미 보여진 것은 이미 결과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표출된 것들. 남편을 만난 것도 그렇고 모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그죠? 내가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인연인데 그 인연을 선연이고 좋은 기회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 안에서 결과로 만난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또 다른 신념 때문에 내 믿음, 상처 때문에 해석을 달리 하더라는 거죠. 잘 보면 좋은 기회고 엄청 좋은 인연인데 내가 내 신념 때문에 잘못 해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사기, 결코 위협받을 수가 없다는 거. 원래 원 자체에서는 위협받을 수가 없다. 그렇죠. 결과는 내가 내 영사기에서 바꾸면 결과는 스크린에서 나온 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스크린에 방송되고 있는 것은 바뀔 수는 없고요. 내면에서 해석을 달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끊임없이 신념을 찾아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영사기이고 생명 자체는 우리 내면에 있는 광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생명 자체가 따로 있어요. 영사기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이 방송이 되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막 흘러서 비춰주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전기도 없고 에너지가 없으면 비춰지지가 않잖아요. 전기가 와서 통해서 생명력이 이렇게 되는 거, 발산이 되는 거는 그게 이제 신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광원이라는 거, 그렇죠? 스스로 온종일 여러 영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뭐예요? 온종일 여러 영화, 내가 어떤 영화를 찍을 거냐는 거죠. 행복한 거, 슬픈 거, 화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막 어떤 영화를 찍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온종일 내가 영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모든 영화를, 그 생각이 진짜, 전에는 이 스크린이 내 마음이라 그래. 세상을 보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봐야 되잖아요. 아직은 내 마음을 내 마음의 표현이 스크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게 어이씨 저 주인공이 이렇게 하는 것도 싫고 엑스트라도 싫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싫어. 그러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싫지라는 걸 보면서 투사를 하죠. 이 세상에. 근데 저 사람이 왜 마음에 안 들지? 저 남편이 왜 마음에 안 들지? 엄마는 왜 마음에 안 들지? 엄마 왜 저래? 하고 좋아하면서도 욕망하면서도 저항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세상을 보고 통해서 내 안에 무엇 때문에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해석을 한다는 거지 그들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또 역할도 해달라고 하고 그 역할에서 내가 깨달으려고. 그래서 세상의 스크린을 보고 내 마음을 거기서 보고 근데 결국은 그 세상에서 쏴진 게 이 영사기에서 쏴졌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이 여기에서 밖을 보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밖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여기 오늘 안 들어오시고 그제 안 들어오시던데 심산동의 장명희님 어디 가셨나? 안 들어오셨나? 요새 안 들어오네. 전화 좀 해야 돼. 요새 안 들어오시네. 이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커피를 조금만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마 커피를 안 먹으면, 그러니까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온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커피를 마셨을 때 그런 반응이 온다 그랬더니 그게 도저히 안 믿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그러면은 누구나 다 똑같다라면 누구나 다 커피를 마시면 다 잠을 안 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밤중에 커피 마시고 바로 잘 자요. 진짜 잘 자거든요. 영향이 전혀 없어요. 커피하고. 근데 커피하고 영향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뭐냐면 벌써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커피를 마셨어. 근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갖고 내가 잠을 못 잤을 때랑 일치됐을 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래서 잠을 못 잔 거야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커피 마셔서 잠이 안 온 거야라는 거. 이 믿음이 진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이 영상기 안에 내가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지금 불편한 거는 다 적어서 왜 그런 건지 한번 일단 이름부터 좀 잘 모르겠으면 좀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 이름을 다 적고 그 이름을 적고 왜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왜 무엇 때문에 라는 행동에 대한 거 눈빛에 대한 거 하나 다 적어보고 그리고 모르면 뭐 여기 박사님들 계세요. 7분 연락하셔가지고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질문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끊임없이 이 영상기에서 잘못 녹화가 되어서 이 녹화된 거를 다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남편도 못 바꾸고요. 아들도 못 바꾸고 다 바꿀 수가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내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종일 여러 영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영화 하나를 가지고 달아나면 짜증이 날 수는 있지만 우리 삶이 정말로 바뀔 일은 없습니다. 누가 영화를 갖고 달아나나요? 안 달아나요? 내가 들고 있어서 이 안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정말로 바뀔 일은 잘 없어요. 진짜 잘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상처 치유, 내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꽤나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 내면 아이를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아이가 맥락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서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많이 바뀌었고요.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게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도 변화하고 있어요. 보는 관점을. 다 그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이 달라지고 있더라. 내면의 근원에 상처받은 아이, 어린아이, 내면 아이를 찾아서 그때 이 아이는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해석을 바르게 해야지만 이게 바뀌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번씩 전화 오시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사라져서 동생하고 있는 걸 보고 내가 버려지는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느낀 것도 뭐야? 버려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하면서 바로 슬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뭐야? 근원의 내면 아이는 찾았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찾은 거를 맥락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맥락을 바꾸는 걸 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될 때 이제 질문하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자꾸 이 마음에서, 신념은 마음에서 하는 거라서 요새도 저도 딱 이렇게 기분이 안 좋거나 딱 뭔가 순간 이렇게 저도 걸리죠. 왜냐하면 50몇 년 동안 습관이 있고, 그 습관은 또 뭐야? 신념이라는 습관이 있고, 그 전에 뿌려놓은 것 때문에 연결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툭툭툭 이렇게 순간 뭔가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어떨 때는 기분이 좋고요. 요즘에는 기분 좋은 날이 되게 많죠. 근데 예전에는 기분 안 좋은 날이 더 많았었어요. 신념을 재맥락 하기 전에는. 그랬는데 딱 있다 보면 또 뭐야? 아, 내가 마음에서 놀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뭐지? 감정이라는 거, 생각하는 거 자체가 뭐죠? 좀 전에 우리 이경수님께서 나가서 명상하시더라고요. 저 동쪽을 보고, 맞아요. 그렇게 명상하면서 생각을 없애는 거. 그 생각 없애는 게 내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나 진짜 사랑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엄마가 버렸던 것 같은 느낌을 지금도 또 느끼고 있네. 아, 이게 왜 그러지? 이러는 거는 뭐야? 벌써 마음에서 하고 있는 거. 명상, 생각이 없는 거, 명상을 하는 거. 한 번씩 이렇게 하시면 해보세요. 생각이 없어지는 그 찰나가 얼마나 많이 오랜 시간을 유지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막 생각이 치고 올라오고 막 감정이 있고 느낌이 안 좋고 좋고 안 좋고 이거 다 뭐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쇼크가 있었을 때 느낌이 좋다 안 좋다가 있었을 거고 좋은 거는 좋은 경험을 할 것이고 나쁜 거는 나쁜 경험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다 마음 안에서 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몸, 마음, 의식은 고요하다. 그래서 생각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러고 슬퍼지고 막 이러는 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다. 마음은 가짜다. 에고가 하는 거죠. 내가 아니에요. 원래 진짜 참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 각성만 해도 되더라고. 어떨 때, 기분 안 좋은데 왜 그러지? 아, 내가 마음하고 노네? 마음하고 놀고 있구나라고 각성하니까 좀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원에 찾았으면 이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이걸 근원에 찾지 않았을 때는 또 이제 내가 감정과 느낌을 보고 사건을 이제 기억해야 되고. 어제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또 신념에 또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찾지? 뭐 찾아지겠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요새 너무 웃긴 게 전에 부산에서도 어떤 박성민 님이 이렇게 발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고. 뭔가 애가 잊어버렸대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가만히 의식에게 내맡긴다고. 의식에게 내맡긴다고 하면서 의식이 찾아줄 거야. 의식이 찾아줄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념이 기억 안 나는데 이러면 기억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의식에 내맡기라고 의식이 기억을 떠오르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떠올라요.
찾으려고 하면 떠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떠오른다는 거. 그래서 의식에 내 의식 안에 떠오르겠지 하면 떠올라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시크릿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거를 상상을 했어. 이런 집에서 이런 차에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상상을 했어. 좋아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중간에 왜 빨리 안 나타나지? 집이 빨리 왜 안 생기는 거야? 라고 해서 의심하죠. 확인하죠.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의심한다는 거. 안 올까봐 두려워하는 거. 그렇듯이 의식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의식에 어떻게 해요? 내가 기억이 떠오를 거야 하는데 왜 안 떠오르지 하는 건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의식에 맡겨서 그냥 떠오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버즈가 있어요. 귀에 꽂아서 듣는데 버즈가 참 핑크색 버즈가 있는데 얘를 한 4-5번인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느낌이 아주 모르는 데서 툭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 거예요. 뭔가는 흐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한 일주일 지났나? 세차를 하는데 밑에도 다 찾아봤거든요. 제가 자를 때 없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세차장 주인 사장님께서 찾아서 올려놨더라고요. 또 나타날 거야 하고 하니까 나타나요. 근데 조급하게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나타날 거야 라고 나타날 거야. 그리고 조급하면 누구 손해야? 나만 허덕허덕거리고 내 감정만 맡고 기분 나쁘고 기분 안 좋은 느낌 들고 안 좋은 느낌이 여기서 딱 들으면 나는 잊어버려서 짜증나 왜 빨리 안 나타나지? 라고 해서 감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그 감정으로 가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모르고 여기서 화났으면 저기 가서 연쇄적으로 막 화가 나게끔 막 했었어요. 요새는 좀 차분하게 스탑 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나타나겠지. 때가 돼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좀 불편한 대로 내가 잘 관사 안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가는 또 있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날 거다라고 내가 이 느낌이 있는데 별로 안 좋은 느낌은 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결과가 아니라 저기서 느끼는 감정들을 그랬죠. 스크린에서 소리를 안 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각자가 다 해석하는 게 다르다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게 이 사람은 슬프고 이 사람은 막 뭔가 하는 게 있잖아요. 좋아서 그렇다 그러고 저건 싸우는 거야. 뭐 별의별 이 해석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 누가 바꿔야 돼요? 내가 바꾸는 거죠. 바꾸기 위해서는 신념을 찾아야 한다는 거. 네. 이 안에 이미 어떤 것을 갖고 있으면 저밖에 아무것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라고 그래서 이 내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 의식 안에 이 몸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나라는 걸 떠나서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식 안에 뭔가 없다면 밖에 보여줄 것도 없다. 내가 그냥 고요하다면 그렇죠? 보여줄 게 없고 내가 그냥 사랑이라면 사랑이 비춰질 거고 분노면 분노가 비춰지고 그렇죠? 내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다른 거예요. 가라테의 다리는 결코 싸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휘말린다면 달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겠죠? 저는 가라테 검은띠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뉴욕 길거리에서 노상강도 몇 명이 그를 칼로 위협하며 막아섰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영화에서처럼 번개같이 허울 좋은 영웅적 행동을 취했다 두들겨 팼을까요? 그가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강도들이 미처 요구하기도 전에 돈, 시계, 반지를 다 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도들은 전리품을 가지고 떠났고 그도 그 일로 즐겁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야,
완전히 다 내주고 절까지 했대요. 예, 제가요 옛날에요 남편하고 한번 싸웠었거든요. 이 남자가 막 무기를 어떤 걸 들고 와서 위협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둘이 있을 때. 몇 년 전이었죠. 공부할 때. 공부를 이제 하고 계속 들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계속 한참 또 이제 하고 있었는데 무기를 들고 와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생전 처음 무기를 들고 와서 위협을 하는데 야 황당하더라고요.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저러지 싶은 거예요. 진짜 황당했거든요. 근데 제가 순간 공부를 그때 몇 년 전이지. 제가 이거 그룹을 하기 전이었으니까 한 7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근데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저러지 하는 순간 생각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같이 있잖아요. 붙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공부를 또 제가 한 5년 정도 하고 났을 때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아 내가 전 업에 이 사람을 죽였다면 죽이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쌤쌤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죽였으면 저 사람이 날 죽이겠죠?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제가 순간.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저항하다가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하면서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저 여자 함부로 건드려도 될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그냥 막 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전업에 죽였으면 죽이겠지. 아이 뭐 쌤쌤이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면 내가 전에 화를 냈겠지. 이런 거를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 10년이 넘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냥 웃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이 영사기에서 잘못 전에 지금 영사기를 다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찌찌를 먹는데 왜 제 기침을 쿨룩쿨룩 하나. 영사기를 다시 바꿀 수 있지만 영사기에 이미 녹화가 된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시나리오를 또 쓰는 거예요. 그 전에 가져온 거. 전 업에 내가 했던 것들을 그것도 내가 잘못 여기서 네가 날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나도 너 죽일 거야. 끝까지 그런다면 다음에도 또 낙서가 된 필름에다가 또 녹화를 또 뜨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 생에서 알았을 때 낙서된 것조차도 다시 재맥락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재맥락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재맥락을 해야 된다라는 거 공부하면서. 근데 이분도 다 내주고 저는 한 번씩 그럴 때도 있어요. 약간 이제 그 주차장이랑 사무실이랑 조금 떨어져 있어요. 많이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 무거운 게 있을 때 그 사무실 앞에다가 딱 내려놓고 차를 갖다가 놓고 올 때 라든지 차문을 잠깐 열고 갔다 와야 될 때라든지 그러면 살짝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고 내가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훔쳐가겠지 하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갔다 와요. 없어지면 내가 옛날에 그 사람 걸 뺏어갔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없어진 적은 없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응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저도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걷고 있는데 몇 잔 걸친 엄청난 거구의 남자가 저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을러 돈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다른 이유를 대며 뭔가 불쾌한 접촉을 할 셈이었습니다. 남자는 뒤에서 다가와 고약하게 굴며 점점 더 위협하면서 저와 함께 걸었습니다. 마침내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가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응? 저는 그냥 걸어가 버리는 것으로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획 돌아서서 팔다리를
공중에 쭉 뻗으며 아하 하고 외쳤습니다. 이 남자는 이 소리에 깜짝 놀라 혼란스러워하며 물러섰습니다. 크게 얘기했나 봐요. 손을 쭉 뻗으면서 아하 하고 뭔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순간에 그 얼렁뚱땅 속여 넘겼습니다. 어깨를 두드리며 다음번엔 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요 라고 격려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감출 수 없어 기분 좋은 웃음이 내면에서 올라왔습니다. 승리에는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진정한 승리에는 그 무엇도 견줄 수 없는 웃음과 만족이 따라옵니다. 미친 척 하셨나 봐요. 그쵸? 미친 척 하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계속 끝까지 따라오겠다 싶어서 완전 미친 척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그 사람을 이제 따돌리고 딱 나서는 어떻게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내면에서 올라왔다. 좋은 웃음은. 예전에 무슨 얘기하시면 스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의식이 아직 뭐가 안 됐을 때는 스님이 웃으시면 비웃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는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머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긴 거예요. 어떨 때 이제 상담한다고 심각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모습들이 내가 이 드라마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틀어놓는 걸 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점점 알아가니까 얘기 들으면서 웃긴 거예요.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웃음 참아요. 요새는 얘기 들으면서 웃으면 안 되지. 그냥 웃으면 안 되지 하고 각성해요. 자꾸.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누가요? 내가 영사기 안에 녹화한 거 내가 녹화를 한 거라서 녹화 다시 뜨면 돼요. 다시 떠서 다시 방송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과거에 계속 보면 아직 과거에 사네? 또 정신 차리고 과거에 느꼈던 걸 또 느끼네. 우리는 과거에 산다는 거죠. 신념이 뭐예요? 과거의 상처, 기억이 과거 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과거에 녹화를 이미 다 떠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과거에 녹화 떠놓은 걸 가지고 방영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냥 기쁘게 새롭게 녹화 뜨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내가 떠놓은 거에 대한 느낌들이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화를 하고 있는 거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뜨면 되지 뭐. 지금부터 하면 되지. 내 의도를 바꿔서. 의도는 뭐예요?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이기심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 생물, 이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게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내가 앉아서 하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것이다. 내가 뭔가를 하나 하더라도. 네. 그래서 오늘도요. 행복하게 내면에서 기쁨을 느끼시면서 그런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6시에 만나 뵙고요. 네. 시작.